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공재에 대한 개념하고요. 공공재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보면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에 만약에 서울시가 어떤 공공재를 제공한다 합시다. 그럼 서울시에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한강의 다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생산 공급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소비자를 한 명 끄집어내요. 그래서 공공재와 사용재 사이에서 효용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재 가격이 변화했을 때 똑같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그 선택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여러분 잠깐 여기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면요. 자, 우리 이렇게 했어요. 효용함수 x제랑 y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max 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예산 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왜 이렇게 굵어요? 좀 작게 해볼까요? 이거 안 되나? 안 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예산 제약식은 소득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가격, X 소비량, 그 다음에 Y의 가격, Y의 소비량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물론 효용함수가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해야 돼.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요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합시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예산 제약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예산선이죠. py분의 px 이렇게 돼요.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해요. 됐죠? 자, 그때 요거 이제 좀 크게 그리게 되면 그때 x제 가격이 점차 하락해. 이렇게 하락해.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요 점이 여기 어디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PCC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아이고, 핑크 색깔로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이게 뭐야? 그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다른 건 그대로 있어. 소득은 그대로 있고, 얘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자,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 가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효과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대체 효과가 됩니다.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가격이 작아져.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작아지니까 싸진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있다니까. 무슨 효과가 있죠? 소득 효과 이렇게 있어요. 예산선 영역이 넓어졌어요. 예산선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X제가 정상제가 되면 당연히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효과가 합쳐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점들 있잖아. 점들 굵게 한번 해봅시다. 굵게. 그래서 여기 요점 이거 연결해요. 이거 뭐라 그런다? B, C,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여기다 직접 표현을 할 거예요. X가 되고 여기가 이제 PX가 되는 거야. P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무지막지하게 좀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가격이 어떻게 되면 PX의 제로라고 할게요. 얘가 P1이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어.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보면 X0일 때, P0일 때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P1일 때 여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P1일 때 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PCC에 해당하는 점에 해당하는 걸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디맨드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랑 똑같아. 지금 잘 기억하세요. X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Y 가격 그랬을 때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자, 대표적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인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 Z가 뭐냐면 Z가 공공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공재. 그쵸? 자, C를 볼게요. C. 이게 사용재, 사적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둘 다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재활해서 효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효용함수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공공재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공공재가 관심이니까 Z. 사용재를 여기다 놓을게요. 무차별 곡선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따라오셨죠? 다음 예산제약식 여기 볼게요. 자, 예산제약식이 이게 바로 예산제약식이 되는 거야.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예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소득 M이 있고요. 공공재가 관심이 있으니까 공공재 가격 Z에다가 공공재 소비량 이렇게 있고요. 사용재의 가격에다가 사용재 소비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을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공공재, 사용재, 예산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걸대로 하면 예산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공공재 가격을 사용재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걸 공공재 가격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용재 가격을 1로 뒀어요. 사용재 가격을. 사용재 가격이 뭐라고요? 얘가 사용재 가격이야. 요걸 1로 둡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 공공재 가격 이게 Z만 남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재 가격 PC, PZ 하점자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 가격과 사용재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얘가 사라졌어. 1이야. 그거 굳이 하점자 붙일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P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그냥 상대 가격인데 그냥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사용재 가격이 1이 생략돼 있고요. 공공재 가격은 B라고 썼고요. 공공재 소비량이 Z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득 보시면 소득이 M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되는 점이죠. 그럼 살짝 요거 그냥 활용을 해볼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재 가격이 하락했어. 되셨죠? 그러면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길 지나요. 이렇게 지나죠? 여기 지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걸 체크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너무 그런가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여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공재 가격이 P니까 그냥 P라고 쓰면 돼. 그래서 P0에서 P1으로 가격이 하락했어. 그랬을 때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여기서 이거 연결한 거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BC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점 똑같이 보시면 연결한 게 이게 우리가 바로 공공재에 대한 디맨드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약하신 분은 미시경제학 책 좀 보시면서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해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요거 빨간 색깔이 공공재에 대한 요거 P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얘가 공공재 P2 앞에 마이너스 붙이긴 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뜻이라서요.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뒤에 요렇게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 공공재가 있고 가격이 이렇게 있고 지금 한 것처럼 가격이 P1 이게 빨간 색깔입니다. P1 그때 거기 대응되는 게 어떻게? Z1이죠? 요 점이 Z1이니까 점점점 해서 여기가 Z1 이렇게 되고 여기가 E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P2 이렇게 있습니다. P2일 때 여기 E2 여기 Z2 이렇게 돼요. Z2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Z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이에요. 여기는 E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 이렇게 연결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B, C,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쭉 연결한 거예요. 이걸 P, C, C 요걸 연결한 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연결한 걸 이게 디맨드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도 역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개개인들에 대한 무슨 수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민간의 사적재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P1과 P2 해서 여기 A점, B점 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얘기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곡선은요, 사용재 수요 곡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공공재 양이죠? 이게 뭐야? 여러분, 공공재 가격이 뭐야? 공공재 가격이. 이게 공공재 가격이란 말이야. 여러분, 한강의 다리 같은 거 고속도로 깔거나 할 때 공공재 가격, 이게 바로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텍스 해서 조세 가격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각각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면서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우하향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은 개개인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자, 시장 전체, 마켓 전체 수요 곡선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재랑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게 됩니다. 수평이라는 건 뭐야? 수평이라는 건 뭐야? 여기 사용재가 Q 있잖아. 수평축이 여기 보시면 Q축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용재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사과를 소비하거나 콜라를 소비한다 그럴게요. 그러면 시장에서 마트에서 콜라를 소비한다 할 때 A가 가나 B가 가나 제가 가나 여러분들이 가나 콜라의 가격이 1,000원이면은 하나당 무조건 1,000원이야. 그리고 누가 가던 하나를 소비하면 1,000원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라 사용재 같은 경우는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이 시장 전체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P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용재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달라요. 그래서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차이가 나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다시요.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요, 직면하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소비하는 양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 원론 같은 거 미시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주어진 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요게 P스타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A야, 너 몇 개 살래? 이렇게 하면 옆으로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A가
스몰 d A 있어요. A가 나 이만큼 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B가 너 몇 개 살래? 그러면 나는 이만큼 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녹색깔로. 그럼 시장에 둘의 수요 곡선을 합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두 개 합한 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서메이션 했는데 옆으로 합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수평으로 합했다라는 게 계산 문제 할 때 우리가 얘기할 건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가격은 똑같으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자, 소비하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Q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계산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요. 개별의 수요 곡선을 Q로 정리 후 더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메이션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보시죠. 오케이. 끝! 이렇게. 자, 공공재 볼게요.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으로 소비한다니까 소비하는 양이 똑같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공공재는 Q가 똑같아.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과 시장 전체. 그러니까 Q는 하점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소비하는 양과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서 Q를 그냥 고정시켜. 여기서 공공재가 Z니까 Z라고 했는데 그냥 일관성 있게 Q라고 쓸게요. 한강의 다리가 3개가 건설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이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양도 3개, 제가 소비하는 양도 3개.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뭐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한강의 다리를 3개를 이용해요. 근데 한강의 다리가 3개 건설이 되었을 때 아니 소비하는 양은 3개 똑같지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과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다르단 말이야. 한강의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과 B라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가격이 바로 뭐냐면 편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공재도 위에 똑같이 한번 볼게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한강의 다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Z로 3개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공공재는 공동소비이기 때문에 주어진 양이 달라요. 여기서는 사용재는 소비량이 다 다르지만은 공공재는 자, 공동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소비. 그리고 한 명 더 소비에 참가하더라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이게 비경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경합적이므로 네, 공동소비를 하기 때문에 Q는 동일하고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불하는 가격은 다릅니다. P는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P가 뭐라고요? 공공재에 대한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보는 거야. 여기가 이제 최저 F점이 균형점이 되면 공공재 한강의 다리가 3개가 되면 A야, 왜? 너 한강의 다리 3개 건설돼서 얼마나 만족스러워? A는 이만큼이 A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A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 할 건데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 공공재에 대한 A의 편익. 이해 가시죠? B한테 물어봅니다. B야, 왜? 너 한강의 다리가 건설돼서 얼마나 편익을 누리니? 이만큼 편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두 사람의 편익을 합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F가 돼서 이게 전체 편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자, 그래서 P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 문제 살짝 풀어보면 좋은데 우리 책에도 연습 문제 뒤에 있잖아요. 그거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P로 정리해서 더해요.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합해서 Q로 정리해서 더하는 거고요.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해서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공재예요.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의 높이예요. 높이.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여기서는 Q, 여기서는 Z로 썼죠. 각각의 공공재 양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각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거요. willingness to pay가 되는 거죠. 한강의 다리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소비자들이 현실에서는 이게 이론상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선호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개개인들의 소비자들이 실제 수요 곡선을 드러낸다.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고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적인 수요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pseudo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제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수요 곡선 나온 거는 앞에서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 당신들 얼마나 만족,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사용재 최적 생산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때 각각의 소비자는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소비자가 얻는 한계 편익은 서로 같아져요. 우리 사용재는 뭐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A가 내는 가격과 B가 내는 가격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은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만큼 돈을 내거든요. A가 사용재에서 얻게 되는 편익과 B가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같다. 이걸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소비하는 양이 둘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용재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A가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과 B가 얻게 되는 편익이 같고요. 그리고 최적 선택은 공공재 생산과 관련된 한계 비용이 같을 때가 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긴 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최적 생산량 여기서 보면 이 공급 곡선이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소비량은 다르지만 A가 소비하는 거 이 높이랑 B가 소비하는 이 높이랑 한계 비용이 높이가 세 개가 빨강 세 개 다 똑같잖아요. 거기까지 체크하시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재의 최적 생산 수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공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공공재는요. 시장의 전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소비자들은 모두 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공재 그냥 Z인데 A라고 쓸게요. 우선. 그래서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각각 소비자들이 누리는 한계 편익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A가 누리게 되는 A라고 이렇게 씁시다. 한계 편익과 B가 누리게 되는 한계 편익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 최적. 여기 다시 그릴게요. 자, 이게 공공재 Q라고 할게요. 우리 뭐 Z라고 하긴 하는데 Q라고 우선 씁시다. A가 얻게 되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이 있고요. B가 얻게 되는 공공재에 대한 이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두 개를 합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MC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여기가 최적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직선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해봅시다. 요렇게 이거 왜 흰 색깔이야? 아무튼 신기하네요. 이 색깔을 바꿀 수 없나? 아무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요. 색깔. 아무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 이게 한계 비용이라니까, 높이가 한계 비용이라니까. 근데 이 한계 비용, 이 높이. 왜 MC 있잖아. 근데 각각이 누리게 되는 A의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A의 한계 편익, B의 한계 편익 합쳐진 게 요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한계 편익, B의 한계 편익, 높이예요, 높이.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 공공재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올려다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려면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헤네 모형이라 해가지고요. 각각에 대한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은 걸 최적 생산 수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공공재가 Z고 X재가 쌀이라는 사용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쌀 가격을 1로 정규화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냥 1로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게 쌀 가격이야. 쌀 가격. 이게 P잖아, P. 우리 여러분 미시경제나 경제언론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P가 MC랑 똑같고 P가 M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로 정규화 시켰어. 자, 그러면 공공재 최적 수준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재는 관심 없는 걸로 해서 1로 집어넣고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최적 생산 수준이 이렇게 돼. 각각의 한계 편익의 합이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Z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 B의 한계 편익, MC 이렇게 있는데 양쪽을 전부 다 한계 편익 이걸로 다 나눠준 거야. 근데 이게 똑같이 1로 돼 있는 거죠? 이거 1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지. 한계 편익의 합. 우리가 MRS가 뭐야? MRS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XY는 이게 한계 효용의 비율입니다. MU, X, MU,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MU를 우린 여기서 그냥 한계 편익과 한계 효용 같게 보세요. 공공재 X에 대한 한계 편익과 Y에 대한 한계 편익의 비율을 MRS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편익 요게 나타내는 게 이거야. MRS. 물론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재, 사용재 하점자도 써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B에 대한 한계 편익의 합해서 MRS, B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저걸로 하면 MRS 지금은 뭐냐면 공공재가 Z고 사용재가 X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계 편익 공공재에다가 한계 편익 사용재 이렇게 표시를 한 거라고요. 아셨죠? 예, 근데 뭐 하점자는 살짝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이게 뭐야? 이게 각각의 한계 비용에 대한 비율이 있잖아. 이게 바로 MPT, 우리 교수님께서는 MPT라고 쓰셨어요. 보통 책에 따라서는 또 MRT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MPT 또는 MRT 이렇게. 그래도 이준 교수님께서 가장 대가시니까 그냥 MPT라고 뒤에 뭐 쓰거나 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주시죠. 그래서 얘는 Z,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 앞에 나와 있는 한계 편익의 합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헤네 모형이다. 부분균형, 공공재만 생각한 그런 모형이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공공재와 사용재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조건을 쌈을 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한계 대체율의 합과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지금 두 명만 있으면 MRS1, MRS2, MRSA, B 이렇게 합한 거고요. 그거랑 한계 생산 변환율 나타내는 거 있죠, 이거. MPT 나타내는 거. 이게 같아질 때가 바로 사무엘슨의 최적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린달의 자발적 균형 모형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아이디어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린달은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서 이게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공재 생산 수준과 부담 비율이에요. 비율. 이 비율에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다라고 하면 부분균형 분석 모형이라고 하면 이게 보햄 모형을 우리가 본 거예요. 보햄 모형은 뭡니까? 하면 서메이션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요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일반균형 분석 모형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사무엘슨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무엘슨 모형은 이게 서메이션 하는데 MRS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가 MP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부분균형 모형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린달 모형이 있어요. 린달 모형. 얘도 공공재만 생각하는 거야. 자, 다시요. 저기요.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부분균형 분석은 얘는 공공재만 신경 쓰는 거야. 공공재만. 아시겠습니까? 공공재만 고려하는 거야. 근데 일반균형 분석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공공재랑 사용재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공공재와 사용재를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볼게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린달의 모형은 공공재랑 사용재를 동시에 고려하는 건데 부담 금액이 아니라 이 보행 모형에서는요. 요거 해서 부담액을 이렇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야, 공공재 있는데 300억이 돈이 필요해. 그럼 네가 200억 내, 내가 100억 낼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린달 모형은 그냥 비율이기 때문에 야, 공공재 300억이 있는데 네가 200억 내, 내가 100억 낼게. 이러면 야, 네가 3분의 2 내, 내가 3분의 1 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모형을 나타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살짝 그려 주셔야 되거든요. 요 그림을. 근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좀 특이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부담 비율이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뭘 정리하냐면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그대로 여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린달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모형을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할 테니까 한번 앞에 거 복습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뒤에 가가지고 뭐 무임승차 문제라든가 등등등 공공재와 관련된 재반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